이제 국회의장단이 선출이 됐으니까 이제는 국회는 출발을 했고 상임위원회를 이제 금요일까지 원래 예. 법대로 하면 금요일 날까지 만들어내야 돼요. 더우신 것 같은데 아니 에어컨이 잘 괜찮습니다. 작동되고 괜찮습니다. 있습니까? 저는 약간 팀장님 이게 에어컨이 아니, 잘 저는 이렇게 약간 땀나는 이미지, 뭔가 일하고 이미지가 뭔가 뛰어다니는 땀나는 이미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예. 예, 방 저는 기자님이 뭐 좀 에어컨 온도를 뭐 맞춰주세요. 과장은 아닌데 예, 예, 실제 뛰어다니지만 예, 원래 뛰어다니죠. 그래서 뭔가 좀 화면에 땀나는 여기서 이미지. 옛날 오마이티 할 때도 예, 예. 아침에도 박정희 전 할 때도 아침에도 예. 제가 땀이 나는 거. 그럼 어떻게? 피켓으로 이렇게 하면 하면 열심히 일해서 땀이 나는 걸로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제 국회의장단은 선출이 됐고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상임위원장을 예. 선출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것도 지금 뭐 협상 안 되면 안 된다고 계속 보이콧하고 있는 상태인데 민주당은 세 가지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세 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절대로 안 되고 예, 무슨 일이 있어도 법사위 운영위까지는 해야 됩니다. 네, 과방위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합의가 안 되면 음. 전석을 하나 있어도 왜냐면 지금 법사위 운영위는 안 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법사위는 법사위가 탄핵이랑 개헌이랑 다 무조건 법사위를 가야 돼요. 그렇죠. 운영위는 국회 운영을 개선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대통령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아니 어쨌든 대통령실 전반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절대 안 주려고 그래요. 그 두 개를 하나로 내주느니 전석을 전 상임위를 우리가 나중에 중간에 뭐 21대도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렇게 했었죠. 다시 전반기에. 나중에 조정했잖아요. 예, 그래도 후반기엔 되니까. 바꾸고, 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예. 민주당이 너무 독주한다. 너무 멋대로 한다라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수, 목, 금 3일 내내 예. 왜 법사위와 운영위가 민주당이 차지해야 되는 것인가를 이야기 잘하고 예. 그래야 국회가 삼권분립에 의해서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견제할 수 있지 그렇죠. 않느냐. 네, 맞아요.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정부일 때 네. 법으로 강제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민생회복지원금도요. 예. 법 안 만들고 추경으로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요. 예. 추경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죽어도. 아니 우리 국민 다 죽었는데 추경 안 하겠대요. 정부 부채는 건전해 여전히요. 국민 부채만 GDP 대비 100%예요. 1인당 지금 집집마다 빚이요. 예. 9,900만 원 정도 빚이 있어요. 평균. 예, 평균. 예. 통계가 나왔다니까요. 예. 2천만 가까운 가구에 9,900만 원 빚이 있어요. 나머지 300만 가구가 빚이 없어요. 예. 2천만 가구는 빚이 있어요. 그러니까 빚이 없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있죠. 450만 명이 다중채무자고요. 세계 이상의 금융에 돈을 빌렸어요. 하위 소득 20%는 올 소득이 1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적자고가 60%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올 평균 소득이 550만 원 나온 거예요. 오? 이상한 저도 이상한 그러니까 놈이 안 잘 맞잖아요, 이 정도면 잘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평균 왜? 함정이에요. 왜요? 상위 소득 20%가 예. 1,200만 원 가까이를 벌어요. 하위 소득자는 100만 원 벌어요. 네. 딱 중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여러분 평균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맞아요. 소수가 어마어마한 부가 있으면 평균이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 중위소득과 또 달라요. 어. 중위소득은 맨 잘 사는 사람, 맨 못 사는 사람까지 딱 가운데 소득이잖아요. 그렇죠. 평균소득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은 맨 위에 층이 많이 돈을 갖고 있으면 평균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거 550만 원이네 평균 소득이. 와 대한민국도 살만하네. 노. 하위소득 20%가 110만 원, 20에서 40%도 2, 3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 주변에 보면 대부분 서민 중산들이 이러잖아요. 월급 2, 300으로 예. 헛벌이를 하거나 맞벌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근데 그분들 어떻게 월 소득이 500만 원이 안 되겠어요? 되지. 불가능하죠. 최저임금선에 있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최저임금선에 있는 노동자들이 예. 한 500만 원에서 900만 명 선. 그리고 헛벌이 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1인당 하위소득 20% 소득이 110만 원. 이거 합쳐보면 그러니까 그분들도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업자 또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다 하위소득 20%가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민생상의 최악이라는 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참 이게 이 해결할 문제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그렇죠. 그 민주당이 만약에 세 개의 그 상임위를 그래서 그 이야기 이어가면 네, 그렇기 못하게 때문에 하면 네. 예산 추경도 안 하고 예산 편성도 안 하면 예. 그걸 이번에 민주당이 제일 먼저 낸 법이 그거잖아요. 예. 민생회복 조치 지원금 특별법입니다. 예, 맞아요. 예, 법으로 법으로 강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이런 거죠. 법에 의하면 하반기에 모든 가구에 1인당 20원 지급해야 된다고 법에 써져 있어요. 법으로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처분적 법률이라 예, 했잖아요. 예, 예. 처분을 해야 돼요. 음. 그러면 추경이 강제가 되는 겁니다. 예산 편성이. 맞아요. 예비비로 안 되면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국회를 법을 통과하는 법사위. 예. 근데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3년이 너무 깁니까, 여러분? 음. 3개월도 너무 길다. 음. 요즘엔 3일도 너무 길다라는 유머도 나오는데 그건 윤석열, 김건희 V1, V2인지 V0, V1인지 하는 이 세력들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비선농단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야. 이게 지금 최상병 사건도 그렇잖아요. 네.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갖고 지금은 임성근과 임성근을 비호하고 박정훈을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걸 김건희를 통해서 로비했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해명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철저히 수사해라 해놓고 철저히 수사했더니 어디서 감히 수사를 이렇게 하면서 박정훈을 집단항명수계로 몰아간 거잖아요. 예. 양평고속도로 예. 명품백 사건 최정 목사 들었다는 금융위원 금융위원은 누구를 시켜라고요? 인사 개입. 저는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인사 개입이요. 이번에 윤석열 친척 동생 예. 비서관으로 승진했어요. 예. 국정농단 주범 정호성이가 비서관이 됐어요. 예. 이거 다 뭡니까? 친정체를 강하고 탄핵을 막을 음모만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안 영일만 앞 석유 예. 그건 석유공사 사장이 발표도 못하는 이슈입니다. 석유공사 요즘 제보 엄청 옵니다. 석유공사 안팎의 직원들이나 전문 제보가 오는데 예. 그 정도 가능성이면 예. 뭐 10에서 20% 정도라는데 예. 그걸로도 원래 대통령 발표도 못하고요. 그 가능성도 실제 가능성은 지금 3% 안팎으로 지금 다시 전문가들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석유공사 사장도 함부로 발표를 못한대요. 그리고 그걸 매장량이라 만드는 매장량은 꺼내 쓸 수 있는 걸 매장량이라고 그렇죠. 경제 효과가 없어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전혀 이렇게 채굴을 못할 상태다. 그럼 그것은 뭐 발견량 뭐 이런 표현이 따로 있더라고 매장량이 아니라. 그럼 대통령이 지가 근데 매장량을 해버리고 시추한다고 발표해버리고 그 시추하는데 몇천억이 드는데 몇천억 들죠. 지금 그 회사도 지금 1인 회사라는 것도 뉴스포 특종으로 나왔잖아요. 언론 보도. 개인은 약간의 전문성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근데 굉장히 무슨 교육 전문 회사 또 회사 보니까 교육회사 교육회사 그러니까 지질 탐사 교육회사 예. 이런 것도 이게 지지율 탄핵될 걸 막으려고 만회하게 한 건데 이런 것도 공작이잖아요 공작. 그럼 운영위를 가지고 예. 바로 소집을 해야죠. 그렇죠. 어떻게 이거 어디 보고 이제 자 그 세계적인 탐사 전문 기업이 있는데요. 직원만 수천 명인데도 예.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거기랑 했거든요. 자 왜 거기를 안 하고 1인 기업화 했느냐 이걸 따질 게 많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 군데 검증은 동시에 했느냐. 자 매장량하고 잠재 발견 추정치 그렇죠 잠재 추정량 이렇게 그렇죠 이게 매장 추정. 이게 차이가 이걸 이걸 뒤섞어서 국민이 지금 속이고 있는 건 아니냐. 예. 이런 걸 운영해서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비서실장 불러다가 그러면 이건 이렇게 물어보면 비서실장이 항복 선언하거나 도망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 운영을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반드시 운영위, 법사위 그리고 과방위는 가져와야 된다. 만약에 국민의힘 그걸 거부하고 협상에서도 계속 타결이 안 되면 금요일에 전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더라도 예. 통과시켜야 된다. 대신 이제 국민들이 일가에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4년 전에도 그 모양새가 안 좋았다는 평론가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승자의 저주를 걱정하는 분도 있어요. 너무 우리가 몰아붙이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코너에 몰린 것처럼 미쳐갖고 동정심이 일어난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전 상임위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예. 일본 상임위 운영할 때는 아주 합리적으로 부드럽게 운영하는 거죠. 네. 절차를 철저히 지켜가면서 그다음에 언어에서도 그러니까 일본 우리가 탄핵이나 퇴진이든 개헌이든 또는 탄핵 퇴진 개헌의 전 단계로서 혹독한 감시와 견제를 하던 그것을 일을 해내는 게 중요하지 예. 말을 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동을 막 거칠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오히려 언행은 굉장히 절제되는데 예. 절차도 일을 딱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또 꼼짝 못하게. 조중동도 시비 못 걸게. 음. 그러니까 저는 불가피하다. 이번에 수목금에서 새 상임위를 지키는 방향으로 하되 네. 안 되면 모르겠어요. 과방위 정도는 뭐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무조건 법사위 운영위는 절대 안 된다. 그런 거고 사실 과방위도 안 되죠. 언론을 너무 지금 탄압하고 그렇죠. 완전히 네. 장악해 갔으니까 그러니까요. 새 상임위를 끝까지 지키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하고 안 되면 전석을 우리가
가져간다. 야당이 가져가야 된다. 대신에 전선을 가져가되 거기서 조국신당이나 격신당하고도 뭐 한석 정도는 뭐 배를 한다든지 모르겠. 조금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늘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중도층 일각과 합리적 보수층 일각이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에 등을 돌리지 않게. 왜냐하면 만약 우리 총선이 이겼는데 대선을 또 4년 전처럼 4년 전 총선 이겼는데 대선 졌어. 그걸 반복하면 안 되니까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실제 3인조 맡은 다음에도 굉장히 철저하게 절차를 지켜가면서 네. 누구도 시비 못 걸게. 그런 그 언행을 굉장히 절제하고 누가 봐도 합리적인 걸 태도를 잘 견지하자. 예.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